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초입니다. 10월 22일 밥초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웬만하면 댓글을 잘 안 보는데요. 예, 영상에 대한 댓글을 잘 안 보는데, 그냥, 방송 보기 싫으신 분은 그냥 안 보시면 돼요. 댓글에다, 목소리가 어쩌니 저쩌니 뭐 듣기가 싫으니 그냥 안 들으면 되죠. 왜 그런 딴지를 걸고. 예, 웬만하면 제가 안 보거든요. 물론 그분들은 한두 분이고, 좋아하시는 분은 더 많겠지만, 나름대로 저는 방송을 이걸 준비를 하면서 2시간, 3시간 준비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고맙다. 아니, 안 들으면 되지.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예. 그쵸?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본인이 강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글을 보면은 얼마나 기분이 나쁠 건지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죠? 예.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 간단히 답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예. 또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떤 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오늘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장은 반등, 시장 반등은 언제? 이렇게 주제로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밤사이에 미 증시는요, 미 증시는 상승이 좀 나왔죠. 조민 나온 게 아니라 그래도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반등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연준이 이제 긴축 강도를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부각이 되면서 아주 강하게 투자 심리가 개선이 돼가지고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왔죠. 어떻게 보면 지금 증시는 항상 얘기하지만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냥 뉴스 어떤 그 메이저에 나오는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물론 그 어느 정도 그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뭐 방향이 참 그래요. 제가 이제 저번에도 10월 달 한 달은 변동성이 상당히 강한 장세가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계속 만약에 내 매수가 2로 올라오면 근처로 오면 현금을 좀 늘리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다우지수나 여러분들이 차트를 잘 보시면요. 자, 먼저 다우지수 한번 볼게요. 다우지수 보시면 차트가 지금 뭐 거의 1년 동안 계속 하락을 했죠. 이렇게 하락폭이 이렇게 뭐 하락이 심하게 내려왔다가 자 지금 바닥에서 쌍바닥을 내주고 자 21선을 돌파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왼쪽 어깨를 돌파를 하고 지지받고 지금 올라갔거든요. 21선을 돌파를 하고 지금 안착을 한 상태거든요. 자, 저항은 지금 이 대략적인 61선 또는 위에 120선에서 지금 근데 뭐 120선이 지금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서 아마 저항이 받지 않겠냐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마찬가지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자, 나스닥도 지금 21선을 돌파를 했고, 아마 월요일장쯤 되면 아마 골든 크로스가, 5일선과 21선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그래도 흐름이 좀 좋아지게끔 보여요. 자, 일단은 이 가운데 있는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면 이 60선 부근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다음 주 우리나라 증시 월요일 증시도 이제 뭐 다음 주까지 뭐 화수목 이렇게까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월요일 증시도 상승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금요일 장을 좀 보면은 되게 웃기다. 어떻게 보면 주도주는 지금 없어요.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는 없는 건 맞는데 주체가 없다라는 거죠. 수급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분명히 대형주, 그 다음에 뭐 시가총액 상위주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하고 양극재 생산을 한다, 어쩐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삼성 SDI와 함께 많이 올라왔죠.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를 보면은, 자, 삼성 SDI. 자, 삼성 SDI 보면,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시황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양해 말씀드리고. 자, 여기가 이 부분이 지금 저항대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를 했고요. 테스트를 했고,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비엠도요. 에코프로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고점을 돌파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 앞쪽에 정고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정고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러면서 시장을 에코프로가 시가총액 상위주를 보면은, 에코프로 BM 보시면은 4% 올라왔죠. 에코프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보시면 이렇게 4%나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정고점을, 잠깐만요. 차트가 갑자기. 자, 에코프로가 정고점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에코프로 BM이 지금 시가총액 상위 1위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요, 1위. 1위인데, 이렇게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 1위가 지금 이렇게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하락을 했죠. 그쵸?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금리 급등에 이제 달러 강세 때문에 지금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우리나라 지금 뭐 들어보시면 레고랜드 얘기 나오고 롯데건설 얘기 나오고 뭐 이런 후폭풍에 뭐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물론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이제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기회가 될 건데, 자, 일단은 지금 시장은 이 차트로만 분석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코스닥은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에는 21선을 아마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공매도로 지금 어떻게 좀 나쁘게 얘기하면 난립니다. 공매도. 지금 공매도가 어떤 종목들은 뭐 50%의 한 종목이 매매 거래량 대비 50% 보여드릴까요? 한번 뭐 그렇게 40%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보시면은 공매도 크래프톤도 36%, 23%, 그쵸? 자, 펄어비스도 한번 볼게요. 자, 펄어비스도 여기 보시면 49%, 44%, 그쵸? 요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1, 2가 개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와 카카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5%면은 엄청난 물량입니다. 저기 보이죠? 전체 거래량에, 엄청난 물량이에요. 장난 아닌 물량입니다. 갈 수가 없어요. 네이버, 카카오 보세요, 카카오. 여러분들 카카오도 보시면, 카카오가 뭐 23%, 카카오가 요즘 이제 최근에 더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도 있지만, 마찬가지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공매도가 심한 상태에서 쉽게 갈 수가 없어요. 종목들이. 제가 좀 이따가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공매도가 많이 나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이렇게 항상 매매하기 전에 공매도 비율을 좀 한번 보시고,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매도가 안 나오는 종목들도요, 힘을 못 쓰는데, 공매도가 나오는 종목이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쵸? 자,
일단은 또 이제 뭐 지금 좋은 소식이 그렇게 뭐 이렇게 뭐 들리는 게 없어요. 예, 뭐 엔달러 환율이 32년 만에 150엔을 돌파를 했다. 근데 이제 그 반대로 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 엔달러가 이렇게 그 올라갔다라는 건 돌파를 했다라는 거는 그 얘기는 말 그대로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돌파를 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또 이제 엔화가 이제 좀 내려오고 있고 폭락이 나오고 있어서 폭락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급등이나 폭락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라는 거는 어떤 변화가 있다든지 어떤 조치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런 미국 시장에서 그 지금 주요 섹터들이 좀 많이 상승을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요거를 요즘은 이제 못 보여드리니까, 예, 그런데 이제 한국경제TV에 보면 전체적으로 쫙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어떤 섹터들이 올라오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예, 변동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언제 상승이 나올까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언제 상승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이미 제가 이제 여태까지 봐왔던 것들, 예, 그래서 이제 해왔던 것들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자, 결국은 이 시장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 60선이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때요? 아직 멀었죠? 예, 아직 멀었죠? 자, 해외 증시도 한번 봐볼게요. 초록색 선이 60선입니다. 초록색 선이 어때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안 밀리고 이렇게 좀 더 올라갔으면 추세가 완전 전환이 됐을 텐데, 예, 아직도 이렇게 돌리려면 좀 시간이 남아있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 60선이 아직도 남아있죠. 결국은 부딪혔다가 내려왔다 다시 올려줘야 이놈이 이렇게 돌아선단 말이에요. 60선이. 그쵸? 추세를 결정짓는 선은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저는 60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예, 그래서 60선을 추세를 돌려야만이 그때부터 상방의 흐름이 나온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제 강의를 처음부터 들었던 분들이라면, 예, 하락하던 주가, 코스피나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 하락하고 있잖아요, 주가가. 예, 하락하고 있죠. 예. 그러면 하락하고 있다가 이게 추세를 전환을 하려면 이놈이 옆으로 행보를 하든지 급등이 나오든지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쌍바닥을 찍어주면서 올라갔다가 저항을 받고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야 이렇게 상승의 흐름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예, 뭐 과거에 보셔도 그게 알겠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수나 종목이나 다를 게 전혀 없어요. 예, 차트를 보는 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여러분들의 매매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예, 매매 방법이.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조금은 더 시간이 남아있다. 예, 변동성 장세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예,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근처 오면 우리나라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예,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예, 근처 오면 저항받고 내려올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제가 여기 선을 지난주에 그어놨었어요. 이 선을 지난주에 그었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 그쵸? 근데 21선 그럼 돌파를 하면, 예, 다시 돌파했다가 21선 돌파하면 그 다음에는, 예, 60선 또는 121선에서 저항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요. 그쵸? 예, 이렇게 역배열 추세에서, 예, 이제 여기에다가 지수라고 이제 또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지수가 이렇게, 예, 21선을 올라타면 60선 또는 120선에서 저항받는다.
예. 이걸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올라가면, 이 정도 올라가면,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여기에서는 저항이니까, 뭐 수익권에 있는 종목은 뭐 매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가치 투자는 지금 해라. 예, 지금 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가치 투자를 6개월 할 건지, 1년 할 건지, 예. PBR 보시고, 예. 또 BPS 보시고, 예. 지금 삼성전자도 약 지금 PBR이 한 1.07,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예.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충분히 매매하실 수 있을 거다. 예. 대신에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 가치 투자에 한해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뭐 PBR이 1.27이죠. 그렇죠? 1.27 SK 하이닉스 자 1.02 그렇죠.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자리는 맞아요. 근데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또 한번 삼성전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물론 뭐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 이제 요즘은 이제 초등학생들 뭐 이렇게 대부분 많이들 이제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초중고에서 아이폰을 엄청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뭐라 그럴까요? 삼성폰을 쓴다든지 뭐 이러면은 뭐 약간 뭐랄까 뭐 따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삼성폰으로 사진 찍으려면 그냥 내 걸로 찍을게 아이폰으로 찍을게 이렇게 저기가 나온다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왜 자꾸 이렇게 바이오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하려고 하는 미래 먹거리가 뭐 바이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뭐 놓지는 않을 거예요. 놓지는 않은데 반도체 시장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가면 갈수록 많이 들어가요. 어떤 뭐 차량이든 뭐가 됐든 간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가면 갈수록 전자 부품이 많아지잖아요. 그쵸?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도 요즘은 이제 그냥 뭐 무인 자동차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 그거는 다 결국은 전자 부품들이 컨트롤 하는 거다 보니까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 손을 놓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것이 이제 삼성에 대한 위기 의식을 좀 깨우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위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자,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공매도 말씀드렸죠. 공매도가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주에 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냥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종목이냐면 롯데관광개발, 롯데관광, 이 종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LX세미콘, 이 종목도 타겟들인 종목들이었어요. 두산 퓨어셀, 그쵸? 워낙에 많다 보니까 시젠, LNF, 뭐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OCI, 뭐 많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요. 명신산업, LG머티리얼즈, 파라다이스 뭐 이런 종목도 있고 워낙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아주 웃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번에 어느 정도 지수가 좀 올라온다면 현금을 좀 더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분명히 내려옵니다. 다시 그렇다고 해서 저점을 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60선 근처 120선에서 저항을 받고 지금 60선하고 120선하고 거의 붙어 있어요.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내려올 수 있다. 그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으니까 가면 현금을 조금 늘리는 전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부동산,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작년에. 벌써 1년 전쯤이네요. 그쵸? 1년 전쯤에, 1년 전쯤에, 금리를, 고정금리 변동금리이신 분들은, 고정금리로 바꿔 타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은 집 사지 마세요. 예. 집 매매 계약 매수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 왜냐면 금리 올리면 당연히 집값이 부동산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좀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부동산이 마냥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탄력이 금리 인상의 탄력이 떨어지고, 또 이렇게,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부동산이 상승할 수 있다. 그때부터는 다시 이제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근데 또 참 이거,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이때 집을 만약에 꼭 사야 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고민을 좀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그걸 나 혼자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근데 지금 또 대출을 받으려면 또 금리가 또 비싸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금리 인상의 폭보다 집값 상승폭이 훨씬 더 클 거란 얘기예요. 클 거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 얘기를 무턱대고 이렇게 듣고 하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계획성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집을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하락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하락이.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 한 상반기 안에 어느 정도 저기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그건 가봐야 알겠죠. 그쵸? 뭐 요즘 강남도 많이 내려오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자 일단은 뭐 부동산 쪽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은 계속 여러분들한테 뭐 얘기하고 있죠? 공부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공부. 그쵸?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가 됐든 간에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그것만 스스로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뭐 아시겠지만 뭐 누구하고 뭐 이렇게 누가 알려주고 뭐 이렇게 대신 투자해주고 이런 거 그냥 다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진짜 이게 100%라고 하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기가 막힌 정보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초이가, 시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엄청나게 정보를 뭐, 이렇게 알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생판, 내가 잘 아는, 이렇게 잘 아는 분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가지고, 이렇다, 이런 얘기들, 절대 믿지 마세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이때 들으면은 이미 이거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역지사지로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보시란 얘기예요. 생각해 보시란 얘기예요. 정말 이게 엄청나게 좋은 정보면 형제 자매 부모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거기에다 얘기하지 왜 거기다 얘기 안 하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엄청 문자 보내가지고 가입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겠냐 이거예요. 지금이 가장 여러분들이 매동매매라든지 속기 좋은 사기 당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 번 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돌이 그냥 한 번 더 좀 이렇게 깨우치게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믿지 마세요. 절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종목 좋은 거 줄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저도 믿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절대로 믿지 마세요. 예. 그래서 뭐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본인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뭐 대표님이나 저나 이렇게 여기에서 조금만 더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옆에서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고기 잡아서 준다라는 사람은 좀 의심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예. 자,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는 해놨지만요. 예, 뭐 저기 제가 방송을 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그거는 뭐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차트는 아직까지 어떤 분명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자 이때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이렇게 쫙 내려왔잖아요. 이미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부터 세력들은 이게 그냥 여러분들 그냥 세력이 아니에요. 세력들은 이미 여기 다 내려오면서 매집이 끝났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내려오니까 매집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를 해야 된다. 막 우리나라 막 데모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쵸. 집회하고, 뭐, 공매도 시행하라,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쵸. 그래가지고, 공매도 딱 하니까 그때부터 불 붙었잖아요. 분명히 저도 그런 생각,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예.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공매도 아마 금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왜냐, 지금은 더 흔들어서, 빼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개인들 물량 다 뺏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때 이제 공매도 금지에서 쫙 개미들 다시 개인들 들어오게끔 해가지고 쫙 올리고 그때 이제 다시 하락시키고 근데 그때는 막 올려놓은 상태에서는 개인들한테 물량 떠넘기고 이게 그냥 똑같아요. 뭐 이게 뭐 지수만 그런 게 아니라 종목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이렇게 올려놨다가 계속 꼬드 끼는 거예요. 개인들 여기 니네들 들어와라 장대 양복 이렇게 올려놓고 장대 양복 내놓고 들어와 라고 얘기해놓고 또 조금 올려놓고 그때부터는 이제 물량 뱉어내면서 이렇게 하락시키는 전형적인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 어떻게 지수를 끌어올려 놓고, 주가를 끌어올려 놓고, 여기에서 어떻게 내보낼 거예요? 그냥 개인들한테 안 남기고 그냥 쭉 내려보낼 거예요? 그러면 세력이 수익이 없잖아요. 그쵸? 결국은 이거예요.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주식은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거든요. 근데 반대로 쉽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식은요, 자연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미인들의 어떤 구조, 이렇게 그런 비율, 이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비율이 결국은 1.618. 이걸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피보나치 수열의 그 값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주식에서도 이게 연결이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피보나치 수열. 이 피보나치 이 비율이, 이게 여성들의 아름다운 그런 비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식도 마찬가지 자연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은 이 주식 시장은 어떻게 보면 정치에 놀아나고 있는 거거든요. 정치에 놀아나고 있는 거죠. 뭐 저기 전쟁 일으켜가지고 전쟁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이렇게 근데 마냥 떨어질 수만은 없다. 기업들이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특히 대기업에서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예를 들어서 조그만 중소기업 하나 이렇게 부도 나도 그거는 시장에서 꿈쩍도 안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대기업
A라는 대기업이 부도가 났어. 그러면 연쇄 부도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예, 조그만 그때는 제가 계속 얘기했죠. 이럴 때 대기업이 부도가 났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냥 주식 다 팔고 현금 갖고 있어야 돼요. 손실이 나 있어도 팔아야 돼요. 그때는. 예. 꼭 기억하세요. 예. 예를 들어서 A라는 대그룹이 예, 부도가 났어요. 예, 부도가 났어. 근데 그러면 여러분 그냥 주식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팔으셔야 돼요. 팔으셔야 돼요. 현금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예. 내가 그때 50%가 손실이어도 팔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파장이 엄청 커요. 알겠죠? 예. 자, 여러분들 항상 매매하시는데 원리 원칙 가지고 매매하시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만 또 얘기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늘은 DBI텍 가지고 한번 볼 건데요. DBI텍이 이걸 뭐 매수를 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쪽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지금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렴. 그쵸? 옆으로 수렴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수렴. 근데 수렴에서 여러분들이 수렴하는 과정에서 보셔야 될 게 영망치라는 얘기예요. 영망치가 이렇게 자, 여기서도 영망치가 발생이 되고요. 어제도 영망치가 발생이 됐죠. 그렇죠? 또 여기서도 살짝의 영망치가 나오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놈이 이렇게 21선에서 영망치 21선 위에서 이렇게 영망치를 발생을 하면서 거래량을 수반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종목은 만약에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주 강하게 우상향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게 힌트예요. 얘네들이 힌트라는 얘기예요. 힌트. 얘네들이 힌트예요. 앞으로 나는 올리겠다라는 그런 힌트를 미리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제가 매수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일단은 수렴하는 과정 중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좋다. 수렴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게 좋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오늘 또 영망치에 대해서 또 한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렇게 또 우상향하면서 조정을 줄 거 아니에요. 조정. 근데 21선 근처에서 영망치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요거는 다시 올리겠다라는 시그널이거든요. 영망치의 모습.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차트를 많이 돌려보시면서 우상향일 때 영망치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눌림목에서 영망치가 발생이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게 팁이에요. 팁. 아시겠죠? 힌트고 여기서도 자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여기서도 영망치는 약간의 밑꼬리는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약간의 밑꼬리는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조정을 받으면서 영망치가 21선 근처에서 영망치가 만약에 발생이 된다 그러면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다. 여기서도 영망치가 발생이 됐네요. 자 이제 근데 이런 구간에서는 영망치가 발생되면 조심해라. 많이 올라왔으니까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영망치가 발생이 됐고요. 자, 이 금양이 올라오기 전에 이런 데서도 영망치가 발생이 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영망치가 발생이 되는 수렴하는 이런 구간들이 충분히 나온다. 수렴하는 과정 중에 영망치가 나온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팁이다. 힌트다.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검색식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돌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야 됩니다. 가장 맥자리가 이 자리죠. 그죠? 자, 원칙 있는 매매,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라고, 원칙 있는 매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뭐 오늘 뭐 저기 제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이런 글들이 많이 저한테 문의가 많이 와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저번에 통합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저기 말씀드렸는데 이미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카카오하고 통합할 때 이제 저기 잘 했을 텐데, 예, 뭐 이거 지금 그냥 카카오로 통합을 해버려가지고, 이제, 다시 가입을 해가지고, 나 준회원이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뭐, 우등회원이었는데, 우수회원이었는데, 다시 해주세요. 이거 방법이 없어요. 이거 제가, 이 많은 분들, 이거 제가 다 어떻게 해드려요. 그쵸? 예. 방법이 없어요. 예, 다시 뭐, 하시는 수밖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상을 좀 꾸준히 보시고, 예,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네, 뭐 홍보는 뭐 따로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넘길게요. 이렇게 뭐 필요하신 분 있으면 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초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뭐 좀 두서없이 예,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어떤 어디쯤에서 저항을 받고 어디쯤에서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알려드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저희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